어쩌면 지금도 당신은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하시는지도 모르죠. 알람 소리보다 먼저 당신을 깨우는 건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입니다. 밤마다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슨 말이 그를 불편하게 했을까? 되짚어보느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늙어서 그런 걸까? 주름이 많아서, 흰머리가 늘어서,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실증난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기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가 연락을 끊은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온전했기에, 당신이 너무 진실했기에, 당신이 너무 단단했기에 그가 감당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그 약함이 어떻게 도망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3가지 질문에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그가 떠난 건 정말 당신이 싫어져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도망이었을까요? 둘째, 그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절일까요? 아니면 미성숙일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끝에 가면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더욱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온 분들도 많으시죠. 그 시절에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도 몰랐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분도 계시고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랜 세월 각방을 쓰며 사실상 혼자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나를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혹시 이 인연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많이 주려고 했고, 때로는 너무 많이 참으려고 했고, 때로는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아프신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걱정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이건 선택이구나.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구나. 그때부터 시작되는 자책의 시간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게 부담스러웠나 봐.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서 그가 피곤했나 봐. 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남자는 잊어버려.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당신한테 노란한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가 처음에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당신을 정말 좋아했다는 것을, 그때의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가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제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연락을 끊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자 만만하게 보고 재미있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거야.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그건 쉬운 설명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훨씬 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특히 자신의 마음조차 통제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도망친다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통제입니다. 남자들은 평생을 통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표현을 통제하고,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남자다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관계를, 자신의 감정을. 하지만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즐거웠고, 당신의 목소리가 기다려졌고, 당신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졌죠. 이 정도는 통제 가능한 범위입니다. 좋아하는 감정, 즐거운 감정, 이 정도는 그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점점 깊어집니다. 당신이 없으면 허전하고, 당신 생각이 자꾸 나고,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어지고, 당신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존하게 되고, 의존을 넘어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없이는 어떻게 살지?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 남자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의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공포가 찾아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평생 혼자서도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가 필요해진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내가 나를 잃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서 도망치고, 관계에서 도망치고,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죠.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커져서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진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커질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더 작게 느낀다고. 당신을 만나면서 그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게 견딜 수 없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 불안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가 사랑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남자들은 이렇게 감정을 두려워할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남자들에게 강요한 역할 때문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남자는 의연해야 하고, 남자는 책임져야 하고, 남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감정을 약함의 표시로 여깁니다. 의존을 수치로 여깁니다. 필요함을 패배로 여깁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당신 없이 못 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당신과 함께 가는 것보다 그 감정을 부정하고 혼자 남는 것을.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최소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약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들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자녀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불안해지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실에 두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나이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철없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사랑보다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과 걸을 때, 당신과 밥을 먹을 때, 당신의 웃음을 볼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도, 모든 불안도, 모든 현실도. 하지만 혼자 돌아와 현실을 마주할 때 그 행복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했던 만큼 현실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젊어진 것 같았는데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풍요로운 것 같았는데 통장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돈,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미래가 밝은 것 같았는데 현실을 보니 불안한 노후, 이 괴리가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현실이 드러나게 되고 내 초라함이 보이게 되고 결국 당신도 실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떠나는 게 낫다고. 아직 당신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할 때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감정이 식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다고. 당신과의 만남은 꿈 같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가는 것을. 하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도망입니다. 현실과 꿈을 함께 껴안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꿈을 버리고 현실에 항복하는 것. 이건 이별이 아닙니다. 삶에 눌려버린 한 사람의 항복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는 당신을 향한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자책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특히 현실에 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이 평생 현실과 싸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장으로서의 무게,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의무,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랑이냐?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무슨 연애냐? 이렇게 살아온 그들에게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은 너무나 달콤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지키려면 또 다른 책임이 생기고 또 다른 부담이 생기고 또 다른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 앞에서 주저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없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고 당신과의 미래도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진짜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현실을 핑계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이유가 더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차분하고 의연하게 관계를 대하지 않으셨나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 중심을 잡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당신의 그 단단함이 그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보다 더 단단한 사람 곁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불안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그의 연락이 없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가 바쁘다면 이해하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고, 당신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당신은 중심이 잡혀 있었습니다. 많은 연애 조언들이 이런 태도를 권장합니다. 너무 매달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지내고 자존감을 지키고 여유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다른 당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불안정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나 없어도 괜찮겠구나.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걸까? 저 사람에게 나는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는 아닐까? 그 생각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필요한 존재로 느껴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느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너무나 독립적이고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그가 없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먼저 거리를 둔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어차피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잘 살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숙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독립적이었던 건 그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유를 보였던 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집착처럼 보여야 하고, 필요함이 의존처럼 보여야 하고, 관심이 간섭처럼 보여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성숙함이 오히려 그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을 피하려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 앞에서 그는 자신의 불안을 보았고, 당신의 독립성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의존성을 보았고, 당신의 성숙함 앞에서 그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강해서, 당신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한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평온함을 불안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이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설명도 없이 연락을 뚝 끊어버렸을까요? 왜 대화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동시에 잔인합니다. 설명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자는 이미 고백하고 있다고. 침묵 자체가 하나의 고백입니다. 미성숙의 고백, 비겁함의 고백, 책임을 피하고 싶다는 고백. 남자들은 이별을 설명하면 책임이 생긴다고 느낍니다. 내가 왜 떠나는지 말하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관계의 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비겁한 방법을, 바로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큰 의문을 남기고,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말로 이별을 고하면 최소한 이유를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모든 것을 당신의 상상에 맡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미성숙함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남자들의 침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만약 설명을 하면 당신이 울지도 모르고 당신이 설득하려 할지도 모르고 당신이 매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당신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당신의 말을 들으면 결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설득당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마음이 흔들릴 위험을 피하고 결심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합니다. 이건 역시 일종의 자기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이 알 권리를 무시하고 당신이 정리할 기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존중했다면 대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성숙했다면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결코 성숙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침묵의 이면에는 자기 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덜 아플 거야. 깨끗하게 끊는 게 서로를 위한 거야.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변명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고 감정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고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만 홀로 남아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떠났는지만 분석합니다. 그의 심리를 이해하려 하고 그의 행동을 해석하려 하고 그의 침묵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가 떠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당신을 찾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때의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그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부재가 당신의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재는 당신에게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그를 생각하던 시간, 그를 기다리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 당신의 것이 되었.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 혼자가 된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그 인연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맛도 없으시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시간이 생긴 거였어요.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오랫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셨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시고 가고 싶었던 제주도에 혼자 다녀오시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던가. 그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구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떠난 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나에게 돌려준 거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그가 당신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위로하려는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떠난 후에도 떠나온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만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잊었을까? 저 사람은 괜찮을까?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 보일 때 그는 처음으로 후회합니다. 아내가 놓친 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겐 가장 큰 대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지 마십시오. 굳이 따지지도 마십시오. 굳이 복수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떠난 건 정말 이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별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 도망, 현실에 눌려버린 도망,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한 도망,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도망.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한계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고,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간다고. 당신은 충분히 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중심을 잃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가 떠나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연락을 끊은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당이 안 돼서였습니다.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감정을 다루지 못한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당신에게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 나를 돌아볼 공간, 나를 다시 찾을 기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누군가의 연락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누군가의 부재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떠난 건 당신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감당하지 못한 진심의 무게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그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를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시인 카를로스 드루몬드 디 안드라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세상은 크고 나보다 크지만 내 안의 세상은 더 크다고. 당신 안에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광대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탐험하십시오. 그 세상을 즐기십시오. 그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시작이었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사랑의 상처는 혼자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에서 당신은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 이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부재가 나를 아프게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나는 이제 누구의 연락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여전히 나니까. 오늘 하루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기를, 당신이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가 떠난 건 당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행복한 당신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